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환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또 여러분들을 마주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AI가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그런 AI에 대한 내용들을 좀 뭐 관련된 회사들이나 뭐 주요 직책자들이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AI가 지금 가장 먼저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야, 그 직무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그들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뭐 혹은 그들 자체도 뭐 스스로 뭔가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AI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인력들보다는 바로 이제 개발 인력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큰 SI 업체라든지 혹은 IT 업체들만 봐도 저연차, 그러니까 1년 뭐 신입이나 혹은 3년, 5년 정도까지도 그 정도 연차에 해당되는 개발 인력들조차도 실제 뭐 어떤 대형 프로젝트나 본인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드 코딩을 한다든지 직접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개발자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코더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 구글이나 뭐 어디서 유사한 명령어나 기능이 구현되는 구문들을 뭐 컨트롤 CV 해서 일부 키워드만 바꿔놓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업무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너무도 쉽게 AI가 구현을 하고 있고, 실제 뭐 본인들이 풀스택 개발자라고 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어떤 하드 코딩을 한다든지 뭐 코딩에 대한 구현 능력이라든지 뭐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실제 대형 IT 업체 전문가분들과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조차도 그런 실제 코딩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두드러진 어떤 역량을 보이지 않는다면 회사에서조차도, 그런 큰 회사에서조차도 인력들을 왜 써야 되나라는 의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왕 만약에 자신이 뭐 실리콘밸리를 간다든지 혹은 뭐 개별적인 랭귀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아예 AI를 잘 쓰는 방향으로 커리어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한 차별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엔지니어로서, 개발자로서의 기본적인 기초 소양과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몇 년 정도, 수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대략적인 회사에 대한 이해도, 회사 직무에 대한 이해나 서비스 구현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AI로 실제 뭐 구현을 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의
이제 본인의 역할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회사에 이제 그 채용 공고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AI 엔지니어를 채용한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좀 두드러지게 본 내용 중에 하나는 거기서 요청하는 직무의 내용 그리고 수준이 그렇게 높은 연차의 인력을 요구하진 않고 다만 그 AI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해 봤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런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연봉 수준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개발자 인력 동등 연차 수준의 개발자보다 뭐 개발자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상회하는 수준의 연봉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인력이 어떤 코딩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실제 그것들을 상용화 수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연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아주 특정한 개발에 대한 직무적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뭐 기획이라든지 혹은 뭐 조금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람만이 좀 차별적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개발은 AI가 해주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기획자나 뭐 혹은 디자이너나 뭐 이런 사람들이 더 각광받는 것이 아니냐. 뭐 저 또한 그런 결에서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자들이 가진 그 어떤 결과물을 머릿속에서 형상화하고 좀 그들만의 어떤 뭐 논리적인 로직, 생각의 로직을 가지고 움직이는 패턴에 대해서는 뭐 일반 디자이너나 기획자들과의 또 다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강점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강점들을 어떻게 실제로 만들어내느냐가 큰 차별점일 텐데요. 그 차별점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고 하나의 커리어 패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거나 그런 길을 찾아주는 어떤 가이드 혹은 멘토 같은 분들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별적인 커리어 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고 그런 차별적인 커리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히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은 본인의 영역을 단순히 엔지니어링에 국한하거나 그 한 길만 고집하기보다는 약간은 겉돌 수도 있지만 전혀 상반된 분야이거나 혹은 창의 혹은 기획과 연관된 그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폭을 넓혀 나가는 기회를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그런 면에서 스탠더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걸 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코드나 개발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다른 전문 개발자분들, 엔지니어분들과는
비교해 봤을 때 엔지니어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는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 그게 또 AI와 문답을 하다 보니까 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발자 분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어떤 본인의 영역을 넓혀주거나 혹은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조금 더 멘토링을 해주고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와 연관된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강점들 파악하고 커리어 패스를 그려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탠더라는 제가 만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본인만의 프로젝트를 경험을 통해서 쌓아 나가시면서 차별적인 역량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미래는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흘러가듯 또 언젠가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회라는 것이 교본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개발자분들에게도 그런 기회들은 또 다르게 올 거고 그런 기회들을 맞이하고 또 지금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커리어를 그리고 본인들의 역량을 그리고 자신을 믿고 조금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또 주변으로 보폭을 넓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셨나요? 다소 긴 얘기, 단순한 주제를 놓고 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성장의 미끄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앰퍼슨의 박정환이었고요. 스탠더라는 서비스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